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전 시간에 이어서 사업계획서에 따른 어떤 이제 작성법들을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 시간에 우리 이제 뭐 사업계획서에 따른 어떤 이해, 사업계획서는 어떤 부분들로 이제 나눠져 있는가, 뭐 인사 부분, 재무 부분, 마케팅 부분, 뭐 회계 부분, 생산 부분 이렇게 이제 우리 이제 다 나누어서 이렇게 좀 살펴보았고 그에 따른 어떤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학습한 것들은 이제 어떻게 자원을 획득하고 배분할 것인가 그리고 그에 따른 어떤 전략과 기법들을 이제 우리가 쭉 한번 좀 살펴보았거든요. 그렇다면은 오늘은 이제 직접 사업 계획서를 이제 작성하는 방법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예제를 드린 CTP 창업교육센터 입주 신청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사업 계획서 작성법들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저희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사업 계획서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을 좀 한번 잠깐 좀 보도록 할게요. 사업 계획서 관해서 이 중견 기업가 들이 이제 창업가들에게 또는 이제 일반 기업가들에게 느끼는 아쉬운 점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신을 특히 자기 자신을 효과적으로 알리는데 미온적인가 또는 이제 세련되지 못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업가들 이제 상당수가 자신이 필요한 곳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자신의 요구나 기대를 전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았는데 한 세 가지 정도가 나와요. 첫 번째, 자신을 자랑하는 것처럼 비춰질까봐 겸손 모드를 취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나중에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겠다. 뭐 이제 뭐 사업의 비밀인 것처럼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이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많은 어떤 이제 재반되어진 어떤 지식이라든지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한 보완 사항들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세 번째 이제 상대방이나 주변이 별로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학습했었던 내용들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상대방이나 주변들이 비즈니스에 도움이 안 될까요? 가장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이 주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했었던 업력이죠. 업력. 내가 직업적인 어떤 경력들을 가지고 새로운 어떤 지식이나 기술들을 보완하면서 이를 통해서 새로운 제품이나 기존의 제품에서 이제 보완되어진 것들 또는 뭐 전혀 새로운 제품들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거기에 따른 어떤 이제 보완이 이루어진 제품이나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것이 대부분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대규모 공식적인 행사이든 소규모인 모임이든 심지어 한둘이 만나든 상대에게 효과적인 홍보나 소개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경영학 이론 중에서 이제 조아리의 창이라고 있어요. 조아리의 창. 그게 뭐냐면은 나 자신을 알리고 타인을 더 많이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창문이 점차 확대가 되어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서로가 상대방들이 원활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중요한 거죠. 나 자신을 알리고 내가 누구인지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대 그 대상자를 더 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이제 개인주의화가 점차 이루어지다 보면서 나를 알리는 데에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적극적인 경우들도 있긴 합니다만 오히려 반대로 남을 알아가려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한 것은 아닌가. 자, 우리 이제 인간의 어떤 이제 기본적인 속성이에요. 공격적 본능.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친구들끼리 이제 대화를 하더라도 말이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공격적인 어떤 공격적인 어떤 이제 본성이 좀 더 강한 측면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조아리의 창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들을 이해를 하셔가지고 좀 비즈니스로 적극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참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한 기업가 정신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제대로 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창업가의 성공 확률은 그렇지 못한 기업가보다 16%나 이 성공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 계획서는 치열한 비즈니스 환경에서 성공에 매우 중요한 도구이다. 자, 얼마 전에 이제 한 창업가가 자신의 회사와 이제 제품 서비스를 자연스럽고 이제 세련되게 알리는 모습을 보게 됐다는 건데요. 젊은 초기 창업가였는데 불과 1, 2분 만에 단 한쪽의 홍보 자료만으로 상대방의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었대. 더욱이 A4 용지 한쪽에 비즈니스의 핵심과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비전도 담겨 있어서 아주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마쳤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특히 사업 계획서는 이제 굉장히 이제 요즘 보편화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대학생, 중업, 중고등학생까지도 창업 계획서 작성법들을 배우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거의 처음 도전해보는 시간일 겁니다. 저는 이제 굉장히 인상적인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에게. 내 전공과는 상관이 없는데 이런 생각 보여주셔야 돼요. 전공으로만 우리가 평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전공을 내가 배운 지식이나 기술을 가지고. 응? 그래서 교양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라고 할까 이제 평생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평생도록 이제 전공과 어떤 교양, 사회적인 학습들이 융합이 되어지는 시대입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아이디어, 아이템, 새로운 비전들이 제시가 되어져요. 자, 그래서 이 창업 계획서가 중요한 거는 논문과 같은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논문이 지식과 연구 결과 등을 이제 객관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신뢰감도 주지만 일일이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죠. 이 창업 계획서 작성을 통해서 창업자는 목표를 명확히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사나 기업가의 핵심 자원과 역량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이제 자원이라고 하면은 재무 자원만 생각을 해요. 재무적 자원도 있지만 기술 자원도 있죠. 인적 자원도 있죠. 회계 자원도 있죠. 정보 자원도 있죠. 모든 것 우리가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다 자원입니다. 그것을 획득하고 배분하는 과정을 통해서 기대 성과를 도달하게 되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체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이제 중요성은 이제 대외적인 용도에 못지않게 내부적이고 일상적으로도 유용합니다. 마치 우리가 생활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히 이제 초등학교 때 많이 해보셨잖아요. 일일 생활 계획서 이런 거 짜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 하고 그죠? 다 잘 지키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듯 연, 월, 주간이나 일일 시간 계획서로 시간 단위별 목표와 실행 과정을 관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업 계획서는 수시로 수정하고 보완해가지고 이전의 것은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기록물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가지고 용도에 따라 그 이름과 내용을 달리해서 분량을 많게는 수십 쪽에서 적게는 한 쪽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스스로 작성하는 것도 좋겠지만 시간이나 인력에 제약이 있을 때에는 외부의 전문가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라도 창업가나 경영자가 직접 그 내용의 작성에 관여해야 하고요. 특히 이제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경우에는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요약 발표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5분 이내, 길게는 뭐 10에서 15분도 되겠지만 대부분 5분 이내. 나만 바라봐 주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있어요. 다른 회사도 있어요. 다른 상품도 있어요. 다른 서비스도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한 5분 이내에 자신의 회사나 사업을 전달의 목표로 이제 프로젝트나 거래를 획득해야 하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저도 이제 여러분들 이런 이제 그 입주 신청서를 보고 이제 그 심사를 이제 많이 해 봤습니다만 대략 한 5분에서 10분 정도를 주고요. 나머지 5분 정도는 이제 질문들을 받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보완 사항들 어떤 것들이 뭐 이제 프레젠테이션에서 설명할 수 없으니까 설명을 못했다라면은 보완 사항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물어보죠. 여러분들에게 이제 질문을 드리죠.
그래서 답변을 하죠. 그런데 이 창업가가 결국 이제 외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면은 충분히 답변을 못할 수가 있고요. 스스로 이제 작성을 많이 했다라면은 만족도가 질문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두 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좀 보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 케이스는 여기 보시면 이제 회사 이름이 이제 발발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입주 신청서 이제 작성한 겁니다. 요거는 여러분들과 같은 대학생들이 작성한 거예요. 일반 기업체에서 작성한 것들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그거는 이제 좀 개인적인 어떤 이제 정보들이 좀 많이 담겨져 있어가지고, 우선 이제 이 작성법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이제 작성했는지 보시고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발발이 하면은 이제 여기 뭐 이제 입주 신청서 여러분들 놓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자, 업체명 써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주민번호 제가 이제 가렸습니다. 본사, 공장에서 주 생산품은 전기 자전거를 이용한 공유 서비스. 그래서 핵심 기술의 원천은 국내 그리고 기관 공동 사업으로 진행을 하겠다. 자본금은 약 한 4억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무직 3명, 기술직 1명, 전년도 매출액이 이제 뭐 1억 5천만 원 정도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자,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양력들, 여러분들 이제 학력 기재사항도 이제 적응되시겠죠? 여러분들 이제 이 학력이라든지 여기에 이제 그 입주 신청서에 이제 기재하는 내용들은 기존에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기재를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가상으로 하세요. 가상으로. 약 한 3년차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해보세요. 3년차 정도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작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어떤 이제 기업으로서 우리가 성장을 하고 있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들, 우리가 초기에는 어떻게 출발을 했고 지금 현재는 어떠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제 나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가상적으로 해보셔도 됩니다. 자, 볼까요? 이제 경영자의 철학. 입주 동기가 있죠. 이 동기. 젊은 세대 이제 통합과 통근이 보다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공간적, 시간적, 경제적인 제약을 줄여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가 발전식 전기 자전거 공유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 우선 이제 2019년도 1사분기부터 당국대학교를 이 천안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50대를 운영하고 3, 4분기까지 이제 상명대, 호서대, 백석대로 시장을 확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 지역 내에 이제 거주하는 이동 인구, 거주 인구, 그래서 이제 밀집 지역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고 추후 인근 도시까지도 시장을 확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영 철학은 뭐냐? 도전을 통해서 성공을 확신하는 열정적인 자세로 목표를 도전적으로 정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지속적인 개선을 진행하겠다. 또한 신뢰와 배려의 마음으로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며 진심으로 배려하고 열린 마음으로 신뢰 구축, 안전, 삶의 질 향상, 열린 경영, 평생 학습, 인재 육성, 동반 성장, 고객 만족 등을 노력을 하겠다. 여기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경영 철학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립화 계획을 보니까 천안 대학가에 이제 자취하는 대학생들 택시나 버스를 타기에는 거리가 애매하고 가격이 불리한 곳에 이제 위치한 경우가 많대요. 이제 지각을 피하기 위해 또는 눈물을 머금고 이제 교통수단을 이용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대부분이 뭐 천안 지역에서 참 특이한 점이 택시를 이제 합승하죠. 합승. 이제 친구들끼리 이렇게 뭐 모여가지고 뭐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버스 정류장에 내려가지고 어디까지 가세요? 백석대까지. 백석대 가시는 분들 있으세요? 그럼 백석대 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뭐 1,000원, 뭐 2,000원씩 이렇게 내 가지고 이제 택시비를 내고 오는 경우들 있잖아요. 이런 어떤 이제 또 어떻게 보면 그거는 이제 법규 위반이거든요. 법규 위반은 이제 모아서 탄다. 근데 이제 택시 기사가 다 알고 있죠. 그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택시 이제 운송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법규 위반이 될 수도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우리가 이제 피하기 위해서는 또한 이러한 이제 이 기업의 어떤 이제 그 틈새 시장을 보고 있는 것이죠. 이 기업만의 틈새 시장, 시각을 피하기 위해서, 그죠? 시각과 교통수단을 개인의 어떤 교통수단을 이제 확대시키기 위한 방안들이죠. 그래서 이제 SNS를 통해서 광고에 민감하고 저렴한 교통수단을 원하게 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원룸촌, 버스나 택시보다 저렴한 가격의 교통수단으로 제공을 한다. 자, 시장 세분화를 뭐라고 했냐? 특정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선행 작업으로 고객의 성별, 소득 수준, 연령, 지역, 소비 성향, 가치관 등 다양한 기준에 의해서 시장을 세분화한다. 이렇게 이제 나누었죠, 시장을.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목표 시장은 제품의 이미지나 특징에 가장 적합한 시장을 선정을 하겠다. 해서 마케팅 비용이나 수익 증대, 보기나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겠다. 포지셔닝은 고객에게 이제 타사와 다른 자사에 대한 차별성을 각인시킬 수 있도록 광고 등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자, 성장 전략은 이제 첫 번째로 천안 내 각 대학교로 시장을 확대를 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선문대, 나사대, 한기대 등 공주대 각 대학교, 이제 천안 지역에 있는 대학교들을 이제 밀집 지역을 우선으로 해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2021년까지 각 대학 운영 대수가 50대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대학교로 이제 천안시로 이제 대학교 중심에서 천안시로 이제 시장을 확대하겠다. 두 번째 전략은 불당동, 두정동, 신부동 거주 인구이 이동 인구가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이제 시장 범위를 확대를 해보고, 천안시 외곽 지역이죠. 남서울대, 연암대, 한기대, 서북부 일부 기업의 이제 기숙사들, 통금 및 통학 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2022년까지는 약 1000대 이상을 운영을 한 예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문대, 아산대, 춘천향대, 호서대, 아산캠퍼스는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추후 아산시 인구 및 이동 인구가 많은 곳으로 시장 범위를 확대하겠다. 그래서 2023년까지 이 인근 도시 500대 정도. 그래서 더욱더 이게 이제 확충이 잘 되어지면은 더 이제 확산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전, 세종, 공주, 청주, 안성, 평택, 천안을 매개로 해가지고 인근 지역들로 이제 확대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2025년까지 대전시 1000대, 그 외 지역에 500대를 통해가지고, 이제 몇 대입니까? 대략 한 3000대 정도, 3000대 정도를 2025년까지 운용을 할 계획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사업계획서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죠. 사업계획서 보시면은 먼저 이제 기업 개요가 납니다. 기업 소개. 이동이 작고 시간 절약과 경제성이 필요한 대학생들에게 자가발전식 전기자전거 공유 서비스를 제공해서 대중교통 이용 및 이동에 대한 제약을 줄이고자 한다. 더 나아가 이제 젊은 세대 및 중장년층까지 서비스를 확대해가지고 생활의 윤택하게 삶의 질들을 높이겠다. 이런 표현이죠. 일회 충전으로 최대 10,000km까지 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다른 개인 이동 수단보다도 이동 거리에 제약이 없고 보다 경제적이다. 그래서 이 주식회사 발바리는 다양한 이동 수단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 이동 문화와 교통 혼잡, 대기 오염, 주차 공간 부족과 같은 도시 환경 문제를 개선하고 시민들과 함께 서비스를 운영하며 공유 가치를 만들며 마이크로 모빌리티를 이용한 도시 이동 노하우를 축적해서 더 나은 이동 경험과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다. 지금 아까 이제 나왔던 정말 한 10줄 정도 되는 거죠. 10줄 정도 되면서 함축적으로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어떠한 기업이다. 그리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함축적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 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기업은 2019년 3월이죠. 창업해서 어플리케이션 개발하고
구글, 이제 애플 인증을 받고 100대를 구매해가지고 현대해상과 이제 보험 계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단국대학교에서부터 처음 출발해서 상명대, 호서대, 백석대 공유 서비스를 시작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대표자 외에 4명이 출연하는데 이제 500만 원씩, 그래서 이제 각각의 25%씩 해서 소유 지분들을 이제 나타내고 있고요. 자, 인력은 어떤가 한번 봅시다. 인력은 이제 연구개발직, 사무관리직, 사무영업직, 관리직, 이제 총 4명으로.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공유 자전거의 대수가 늘어나면 소요되는 이제 추가 인원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2020년도에는 2019년이니까 2020년에는 10명, 2021년에는 20명으로 더욱더 확대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주요 이제 연구 개발은 이 친구가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는 것에서 출발을 하고, 어플리케이션을 제작을 하는데 이제 1개월 정도 걸리고 사업 자금이 한 2천만 원. 구글과 애플에서 이제 인증을 받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기술 제휴 현황을 보면요, 이제 자전거 이동 추적 배터리 관리와 이동 추적과 이제 배터리 관리예요. 그래서 왜냐면 아까 이제 10,000km를 이제 한 1회 충전으로 갈 수 있다고 했으니까 10,000km를 탄다면은 하나 이제 공유 자전거를 빌려가지고 1,000원에서 부산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인근 지역으로 이제 제약을 한다는 거죠. 천안 지역을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왜냐하면 이제 이 자전거의 어떤 관리가 또 필요하고 어떤 시스템적인 좀 부분들이 좀 필요하겠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제어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GPS와 또 이제 배터리 관리들을 이제 충분히 해줘야 되죠.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이 GPS와 배터리 상태 어플리케이션 서버와 연동을 해서 실시간으로 이제 정보를 이제 전송받고 이를 이제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사무실이 또 필요하겠죠. 우리가 이제 또 문제가 생기는 이제 공유 자전거에 대해서는 이제 수리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또 이제 또 이동을 또 시켜줘야 되겠죠. 왜냐면 이제 주요 포스트의 자전거 거치대라든지 조그만 이제 사무실에서 이제 임대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해주고 수리를 하고 하시는 이제 사무실과 이제 창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입 금액이 이제 약 100만 원 정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제품 규격 인증은 이렇게 받을 수 있고 GPS. 자, 그래서 사업 내용 그러면 이제 자가 발전식 전기 자전거를 이용한 공유 서비스다. 자, 제품은 어떤 것인가 한번 살펴보면, 용도는 이제 이동이나 레저용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핵심적인 기술들은 뭐가 있을까? 특징은 자가 발전식 전기 자전거 이동 거리가 10,000km로 이동 거리 및 충전의 제약이 거의 없고, PAS식 전동 모터의 구동으로 최대 시속 25km까지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주행할 수 있다. 자, 이게 이제 경쟁 제품과의 차별성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살펴보면, 전동 킥보드에 비해 구조상 안정성이 뛰어나다. 이건 이제 자전거예요. 이제 한마디로 전기 자전거는 뭐냐면은 전기 킥보드는 충전해가지고 발을 구르지 않고 그냥 발을 올려놓고 쭉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자전거예요. 자전거에 내가 발을 굴러야지만 자전거가 전기 모터가 작동을 해가지고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건 다른 거예요. 전기 자전거하고. 자, 그래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어요. 이 자전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동 킥보드에 비해 주행 안정성이 보장이 된다. 그리고 타 공유 서비스 업체의 일반 전기 자전거에 비해 1회 충전 이동거리가 10,000km로 월등히 뛰어나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내에 목적지를 선택을 하면 이동 거리와 예상 소요 시간이 나오고 이동 경로를 이제 안내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내비게이션 기능이 이제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양한 요금제, 단시간, 장시간, 단거리, 중장거리, 장단거리 등 고객의 입장에 맞추어 가지고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라고 하는 특성들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세계적인 어떤 시장에서 보게 되어지는 전기자전거 야간은 이제 81억 달러. 여러분들 이제 시장 조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 2020년은 2020년에는 이제 88억 달러 정도로 이제 추정이 되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국내 시장은 약 60억, 당연년도 이제 65억 원 정도로 차차기 년도. 대략 이 기업은 2019년도를 기준으로 했죠. 그렇기 때문에 대략 3년 정도로 우리가 이제 내다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판매 전망은 이제 퍼스널 모빌리티 이제 국내 시장 규모로서 이제 2016년 6만 대, 2017년도 7만 5천 대 규모, 그래서 2022년까지 21만 대로 성장할 것으로 이제 약 10%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2012년 47억, 2016년 54억 규모로 점차 확대될 전망이고요. 서비스 지역은 이제 2019년도 2019년 자전거 한 대당 4회를 넘어서 시장 반응이 이제 긍정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이제 조사를 했고, 이를 통해서 2022년 그리고 2023년 아산시를 시작으로 해서 2025년 대전 지역까지 그리고 이제 경기도 일부 지역까지 이제 확대를 하겠다. 그래서 요금제는 후불제로 하겠다. 기본 요금 이제 10분당 1,000원, 분당 100원. 그래서 정액제 1시간이면 뭐 5,700원, 3시간이면 15,300원. 그래서 이용 시간만큼 이제 정액제는 이제 금액이 이제 좀 차감이 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셨고, 여기 아까도 이제 글로벌 시장 규모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었잖아요. 2023년까지 400만 대로 증가를 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 또 이제 하나가 이 해외 공유 서비스 업체들이 이제 제품 파손 도난 분실 등을 조사해서 진입 여부를 결정을 하고 있는데요. 제품 파손 도난 분실률이 25%를 넘어서는 지역의 경우 시장 진입을 이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떤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의 어떤 모습들을 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경쟁 업체는 어떤 데가 있는가를 보니까 여기 이제 킥고잉, 그리고 이제 카카오 티바이크, 뭐 싱싱, 빔, 엘레클, 스윙, 고고싱, 뭐 제트, 서울시 뭐 따릉이 이렇게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 따릉이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 공유 자전거이기 때문에 이거 좀 제외를 한다면은 가장 큰 기업은 이제 킥고잉, 정동 킥보드를 하고 있는 것이고, 카카오 티바이크 이제 전기 자전거, 직접적인 어떤 이 경쟁 업체는 이제 카카오 티바이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주요 거래처를 현황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EME 코리아 이렇게 해서 1억 5,700만 원, 그리고 이제 4억 8천만 원, 그래서 거래 기간들을 해서 가지고 이렇게 주요 거래처들을 또 이제 우리가 또 설정을 하고 확인을 해보고, 이제 또 경쟁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거래처들은 어떤 이제 EME 코리아, 이건 이제 뭐 구매나 수리, 여기에서 이제 구매를 하거나 수리를 하는 것이고, 구글 같은 경우에 지도, 이제 더조는 ERP, 그리고 이제 현대해상은 이제 보험,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인사업들 해가지고 어플리케이션, 카페24는 이제 서버 대여 및 보안 관리 등을 이제 담당을 한다. 자, 판매 계획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판매 계획. 그래서 자가 발전식 이 전기자전거 공유 서비스. 그래서 전년도 실적, 내수, 다 이제 내수에서 대부분 이제 벌어들이고, 차년도에 내수, 아직까지 이제 내수에만 기반을 두고 있다. 광고, 그리고 렌탈료, 이렇게 좀 지출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좀 상세하게 이제 기록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 이런 어떠한 하나의 사업 계획서를 추진해 가면서 차분히 그 과정을 세부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사업 추진 일정 이렇게 나타내실 수 있고. 자, 재무적인 측면들을 좀, 재무 계획들. 아까 이제 뭐 매출액이라든지,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차입금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이제 비용 처리들에 대해서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좀 더 이제 어떻게 세부적으로 나누는 거죠, 이제. 그래서 1억 5,700 매출액. 국내에서 다 발생을 했고, 매출 원가는 2억 2,900. 매출 총이익
매출 총이익이 이렇게 나오죠. 관리비가 1억 4,900. 굉장히 많이 이제 소요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관리비의 비중들이 이제 점차 관리비의 비중들이 점차 커지고 있죠. 관리비도. 그러면서 여기에서 10배 정도 늘어났죠. 2022년까지 해가지고 매출액이 10배 늘어난 것에 비해 관리비는 10배가 늘어나지 않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매출원가 늘어나는 모습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추정 손익 계산서들을 한번 해볼 수 있고, 자금 조달 계획들, 운전 자금과 이제 시설 자금으로 나뉘어져 있죠. 운전 자금, 자전거, 차량,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복합기, 자전거 이렇게 해서 이제 운전 자금, 시설 자금, 그래서 이제 어플 개발비, 이제 임대료, 임대 보증금, ERP 시스템 임대료 등.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소요 자금들, 그리고 이제 운전 자금들 이렇게 해서 소요 자금, 운전 자금.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왜 지원을 희망하게 되어졌느냐 이렇게 이제 본 거죠. 경영, 기술, 자금, 설비적인 측면에서 이제 CTP 충남 테크노파크이기 때문에 이곳에 들어와서 창업 지원이라든가 각종 이제 세제 지원들을 받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이제 추가적인 부수적인 측면들이다라고 보시는 것이 바로 이제 지원 희망 사항인 것이죠. 자, 경영 측면에서 지속적인 가능하기, 우리는 이제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기업을 경영하길 원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유 가치 창출 위해 보다 넓은 시각으로 사회 문제 해결 과정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와 이윤을 창출하는 방법, 전통적인 시장과 틀에 박힌 고객 니즈만을 공략하는 것이 아니라 빈곤, 건강, 환경, 고령화 등 사회 문제와 이슈 영역에서 사회적 가치, 그리고 이윤 창출의 기회를 동시에 창출한 새로운 비즈니스 전략을 배우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한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기업 내 사무 시스템, 자전거 관리 시스템을 통합된 별도의 시스템 개발 도입이 필요해서 구출해 보겠다. 그리고 늘어나는 이제 수요에 맞춰서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서버 확충이 필요하며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서 인적 자원과 자전거 운영 기술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창업 교육센터 이제 자금 지원을 좀 받고 싶다. 이제 설비는 이제 원활한 관리 자원에서 보관 시설 및 수리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용을 하고 싶다. 이 지원 희망 사항 같은 경우는 부수적이다라고 좀 보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부수적이다. 나중에 뭐 창업해서 이거 여러분들이 다 작성해놓고 이 지원 희망서 제거하면 됩니다. 어느 기업에 어떤 곳에 이제 뭐 이제 엔젤 투자를 받던 투자를 받기 위해서 다른 곳에 가잖아요. 이것을 한번 작성해 놓잖아요. 창업계에서 작성해 놓으면은 거기서 뺄 건 빼고 보탤 건 보태고 간결하게 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정리가 딱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시고 2교시에는 다른 사례를 통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